경산에서 일하는데 태평로 달프 84C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당장 입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차라리 매매가 나을까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답변이라서 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네. 이 달포일 분양권 자체를 좀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뭐 네. 다른 것들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네. 자금적인 사정에서 좀 빠듯한 상황이면 네. 굳이 이제 그렇게 막 끌고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안 나온 상태로 네. 그냥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냥 달포일 자체만 놓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달포일은 제가 어차피 태평로에 있는 이제 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이 태평로는 제가 3년 전부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 추천을 드렸던 네. 단지인데 거기에 대한 뭐 호재에 대한 부분은 네. 뭐 지금 처음부터 막 말씀드리기는 너무 네. 좀 딥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태평로 중에서도 그 호재가 좀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유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 입지 자체도 네. 이제 광역철도라든지 뭐 3호선 환승이라든지 그 주변의 호재를 좀 바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원 힐스 그렇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지 자체로는 괜찮고 네. 저는 웬만하면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월세가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맞죠. 그래도 좀 만약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네.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평로에서는 대장이 도원힐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도원힐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와 주상복합. 네. 원래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네. 기존에 생각했던 그 주상복합 그 상업 지역에 네. 굳이 여기 장사라고 만들어 놓은 땅에 네. 굳이 주거용 건물을 올려가지고 네. 상업지다 보니까 땅값이 또 비싸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네. 이제 좁게 답답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제 음.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도 많이 없고 답답한 느낌, 조경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고 네. 그리고 세대수도 적으니까 관리비도 비싸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더라도 주상복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그런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들어갔었던 건데 근데 최근에 대구에서 나타나는 이 주상복합의 모습이 네. 그런 주상복합의 기존의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지도 좀 널찍하면서 네. 동간 간격도 좀 나오면서 네. 그 안에 이제 조경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의 주상복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의 과도기적인 시점을 맞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3040 세대가 네. 이제 주 아파트의 주 소비 타겟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주상복합의 편리함과 네. 그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이제 융합시킨 네. 그런 식의 널찍한 주상복합의 아파트를 이제 선호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도원 힐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상복합이면서 부지도 좀 넓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층수가 이제 49층으로 제일 높으니까 이제 네. 세대 수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전 세대급이 그쵸.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석할 때 뭐 객관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역대 신평초 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일단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원 일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는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 사업비 측면에서 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보통 아파트가 한 2, 3천억대 네. 하면은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게 토지비랑 건축비 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 보통 아파트가 뭐 3천억 안쪽으로 짓는다고 하면 근데 도원힐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5천억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이제 캐파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러니까 고급화로 가겠다. 네. 이런 뉘앙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태평로 안에서도 5천억 넘는 단지가 아마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층수도 이제 가장 높기도 하고, 네. 그리고 광역철도가 지나는 그 호재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지표들, 그리고 음. 달성공원이 지금은 동물원이지만 이제 동물들이 다 빠지고 달성 토성으로 복원이 네. 되면 그쪽으로 뷰가 나오는 도원힐스의
에서도 그쪽으로 뷰가 나오는 쪽이 아마 로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망까지도 도원 네. 힐스 전체적인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요 앞에 이제 수창공원, 네. 수창공원 1, 2도 자기 공원처럼 그쵸.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도원 힐스의 장점이 여러 가지 태평로의 장점을 거의 다 흡수하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그렇죠. 수장초 초품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 가격적인 것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가격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할 네. 수 있는 부분에 네. 집중을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는 거, 맞아요. 어떤 거를 사는 거, 사실 이거밖에 없고 네. 그게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물타기라고 해도 네. 그냥 그 매수 방법일 뿐이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사느냐밖에 사실 없는 거고 맞아요.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네. 주식으로 치면 무엇을 살 것이냐, 근데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어디를 볼 것이고 어디를 네. 살 것이냐 이런 네. 거에 좀 포커스를 이제 맞추자.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좋은 입지, 그러니까 네.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 상황에서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를 이제 보는 것이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대구 안에서도 네. 입지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곳들, 좀 지금이랑 좀 변화들이 좀 많이 보이는 곳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를 볼 수가 있을까? 그럼 여기를 사는 이유는 뭘까? 어떤 변화가 있길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좀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거나 상담을 드릴 때도 네. 이 단지랑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상황에 맞다고 하면 네.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의뢰인분 지금 네. 이게 5억이니까 네. 지금 사시면 7억 갑니다. 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앞으로 남구 교대역 주변 전망은 어떨 것 같은지. 일단은 그쪽은 이제 뭐 교대도 있고 주변으로 이제 학교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렇게 살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학교들도 주변에 좀 있고 네. 교통도 위로 바로 가면 또 이제 명덕역이 또 바로 이어져 있고 네. 사실상 이제 명덕역이랑 교대가 가깝잖아요. 네. 가보면은 네. 그래서 그쪽에 명덕역도 이제 그 명덕 그 이편 아니죠? 네. 네. 그게 또 대단지로 들어오고 하면 네. 그쪽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거니까 네. 그쪽으로 좀 라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교대역에서 명덕역 사이에 거기도 그 뭐 음식점이나 네. 이런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쪽으로도 네. 맛집들도 좀 있고 네. 하니까 좀 세대들이 좀 들어오고 하면은 네.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교동 거기가 엄청 핫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엄청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네. 원래 예전에는 동선로 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술 먹거나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네. 놀았다고 하면 거기 동성로 쪽이 이제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네. 이분들이 삼덕동 쪽으로 네. 좀 이제 빠졌다가 네. 삼덕동 쪽도 좀 약간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네. 교동 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동 쪽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다시 최근에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핫플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곳인데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랑 또 입지랑 또 관련시켜서 생각을 막 하니까 내년에 그 이제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잖아요. 광역철도가 이제 개통이 네. 되면 대구역에 광역철도가 선단 말이죠. 그렇죠. 대구역에 광역철도가 서면 네. 지금은 교동에 가면은 네. 대구의 젊은이들이 네. 이제 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이제 광역철도가 결국에는 구미랑 경산이랑 네. 외관 이런 데서 좀 편하게 오게 만들어 놓은 이제 네. 그런 뭐 지하철 같은 네. 철도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광역철도가 뚫히게 되면 대구 사람들, 대구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네. 구미 젊은이, 네. 외관 젊은이, 네. 경산 젊은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굳이 자기들 동네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와도 되죠. 예, 그래서 구미역에 오늘 뭐 7시까지 만나 했다가 만났는데 놀려고 하다가 그냥 네. 우리 이거 지하철 타고 대구 교동 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동 쪽이 네. 그 이제 광역철도가 뚫히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유동 인구가 네. 저는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 대구역 건너와서 바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선이 그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혼집이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뭐 이렇게 산책을 좋아하고 주변에 좀 이렇게 마실 다니고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지, 그리고 장 보러 가고 마트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지, 좀 사람들이 좀 여럿이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는지, 그냥 고즈넉하게 조용히 이런 걸 좋아하는지 따라 좀 다른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가보면은 사실 그 일단은 그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게 사실 좀 막상 가보면 맞아요. 응.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내당 홈플러스가 가야 돼요. 예. 내당 홈플러스 가거나 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친한 동생 부부가 입주를 했는데 네. 청라자이에 네. 입주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네. 청라자 예전에 네. 이제 분양권 할 때 이제 네. 신혼 특공으로 넣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네. 제가 궁금했던 거. 네. 그 이제 들어가니 좋니? 네. 좋냐? 이제 좋대요. 그러면 마트 어디 가니? 물었더니 칠성도 이마트를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건 좀 단점이네. 네, 그러니까 네. 마트, 만약에 마트 이런 거 장보고 장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네. 좀 그런 거에선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청라 쪽에 남산동이죠, 그쪽이. 네. 그 상가 형성돼 있는 스타일이 네. 이게 그 침산동이랑 월성동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블럭으로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 달고발대로 길가에 맞아요. 네. 이렇게 그 맞은편에 거의 대신자이죠. 네. 대신자이 상가 라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건너와서는 또 그쪽에는 또 상가들이 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에 그냥 좀 상가들이 좀 있는 느낌이고, 최근에 그나마 청라자이가 들어와서 거기 1층 상가가 맞아요. 좀 빨리 찼거든요. 맞아요. 빨리 찼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가 인프라가 이제 네. 좀 부족했다. 이런 반증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 상가를 활용하고 이런 거에서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 네. 네, 고딩 소장님 말씀하신 것 침산동이 옛날에 이제 3대 마트가 다 있던 그 그쵸. 시절. 홈플, 시절- 롯데마트, 이마트.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차피 뭐 아직 뭐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서 네. 좀 뭐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네. 내년부터 해서 좀 입주되고 좀 맨파워들이 좀 생기고 하면은 네. 도원힐스 거기에도 뭐 중형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 좀 비슷한 시기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상가 인프라나 이런 네. 것들도 좀 네. 빨리 좀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좋아하시고, 주변에 뭐 소창공원이나 네. 좀 또 길 건너면은 저기 대구 FC 쪽도 그쵸. 좀 잘 산책하기 잘 돼 있고 운동하기 잘 돼 있고, 맞아요. 그런 생활들을 좀 누리실 생각이면 음. 태평로 쪽도 나쁘지 않겠다. 맞아요. 내년쯤에. 예.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입지 위주로 이제 네. 그냥 입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제 영상이나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네. 이제 제가 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쪽으로 웬만하면 가시라, 네. 안쪽으로 계속 그쵸. 들어가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외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하필 또 그쪽에 물량이 또 모여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을 그쵸.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 특히나 죽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거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있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텔촌이었죠. 그렇죠. 완전. 거기가 이제 실제로도 중심 상업 지역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라고 이제 땅 용도를 만들어 놨는 곳인데, 보통 이제 성서 쪽으로 예전에 인구 팽창하던 시기에 아까 계셨던 네. 용산동이나 네. 이곡동이나 장기동 네.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을 네. 비슷한 시기에 확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에 다 살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그게 네. 다 비슷한 연식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이제 20년 넘고 이제 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 이제 죽전 내거리 쪽에 그쪽에 이제 감삼동 그쪽으로 이제 신축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구축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좀 옮겨갈 만한 맞아요. 이제 그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네. 이제 그리고 하필 또 이제 가격대들이 좀 신축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가격들이 좀 떨어진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옮겨가려는 그게 더 쉬워지지 않았나, 오히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좀 가고 싶어 하겠죠. 맞아요. 웬만하면 신축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안쪽이잖아요. 네. 도심 안쪽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달고발대로 2호선 라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죽전 내거리 쪽이 지금 거기도 아파트 뭐 물량이 좀 있다고 하지만 네. 그쪽이 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볼리 네거리까지로 맞아.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느낌도 다가온 느낌도 괜찮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티키타카도 네. 생각보다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네. 또 좋은 시간 또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